자, 이어서 채권 플로우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의 박민영 연구원 연결해서요. 시장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현재 이 글로벌 채권 시장의 흐름을 좀 간략하게 요약한다면 어떻게 정리하십니까? 네, 최근 채권 시장은 과도했던 반영의 되돌림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되돌림. 어떤 부분이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려요. 예, 최근 채권 시장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되돌리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과도했던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되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5월 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 종료 시그널을 확인하면서 이제 시장은 당장 3분기 중이라도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이었는데요. 그러나 금주 경제 지표들이 견조했고 연준위원들이 고금리 기조를 유지해야 된다는 매파적인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시장 금리가 상승에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되돌림 같은 경우는 이제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과 공화당이 의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미국 국채 디폴트에 대한 우려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나 이번 주에 바이든 대통령과 메카시 하원 의장 모두 협상에 진척이 있으며 디폴트를 만들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확인되면서 시장 금리는 다소 과도했던 하락의 일부를 좀 되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기준금리와 부채 한도 이번 주에 가장 핵심 키워드가 아니었나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전망을 좀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채권 시장에 있었던 이슈라든지 주관적인 흐름에서 어떻게 흐름을 내다보고 계십니까? 예, 우선 이번 주 시장의 이목은 부채 한도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6월 초로 추정되는 X데이트를 앞두고 협상 시한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전반적인 흐름들은 타결적으로 반영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악관과 공화당 실무진 차원에서 협상은 에너지 채굴 허용 확대 그리고 팬데믹 때 남은 잉여 자금 회수 등으로 일부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으면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빠르면은 이번 주 주말 타결이 이룰 수 있다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를 반영해서 시장 금리가 상승 압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디폴트 우려는 완화되는 듯 하고요. 보다 중요하게 지켜봐야 되는 것은 타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협상 이전에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완전히 반대되었습니다. 공화당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이후에 과도했던 지출을 줄여서 재정 적자를 개선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재정 적자를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은 지출을 지속하고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지출을 줄이자라는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둘의 내용은 금리 방향성에 있어서 완전 반대되는 영향을 가진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공화당 한쪽으로 이게 무게 중심이 옮겨가게 된다면은 정부발 수요는 감소하고 중장기적으로 채권 발행량도 전반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채권 투자에 있어서 상당히 우호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정 적자 축소 규모도 보시면은 민주당이 제시하는 것보다 많고요. 반면에 민주당이 제시하는 안으로 무기가 실리면은 정부 지출은 계속 지속되고요. 단기적으로 국채 발행은 더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게다가 증세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또 다른 반대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불확실성이 잔존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 시장금리 상승 재료로 연결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지금 한쪽 방향으로 완전히 쏠려서 결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는데요. 중간점에서 타결된다라는 것이 현재에서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베이스 시나리오이고요. 향후 타결 내용이 민주당과 공화당 중 어느 쪽으로 쏠리는가에 따라서 시장금리 방향의 무기가 조금 실릴 것인지 명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정치 이슈 말고도 경제 지표도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경제 지표를 들여다보면은 최근 중요했던 지표들은 소매 판매와 주택시장 심리 지수였던 것 같습니다. 두 지표 모두 견조하게 미국 경제 흐름을 뒷받침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우선 소비 같은 경우는 4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4%로 시장 예상치 0.8%보다 적은 폭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변동폭이 큰 품목을 제외한 컨트롤 그룹은 전월 대비로 0.6% 상승하면서 연초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여줬었고요. 2분기 성장률 전망치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2% 후반까지 상향 조정되는 모습이 확인되었었습니다. 여기 더해서 주택시장 심리 지표의 반등 또한 주목해야겠는데요. 현재 5개월째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디스인플레이션과 함께 금리가 낮아지면서 주택시장의 온기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주택시장 같은 경우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 중에서 주거 물가와 연관된다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반등이 주택 가격 상승으로 전환된다면은 이제 목표 물가 도달이 쉽지 않은 상황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2%라는 목표 물가 달성을 위해서는 소비자 물가가 전월 대비로 평균적으로 0.2% 밑으로 낮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주거비와 서비스 물가가 차지하는 기여도만 보시면은 0.3에서 0.45%포인트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물가가 더 빠져야지 목표 물가에 도달할 가능한 상황인데요. 현재 주택시장이 반등하는 조짐이 나타나면은 결국 중장기적으로 목표 물가 도달이 쉽지 않게 됩니다. 중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자극하고 시장금리 상승 요인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주택시장의 반등이 어느 정도 강한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연준위원들의 발언들은 지금 계속 엇갈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부 연준위원들은 추가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만은 다수의 위원들은 통교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조기의 인하에 대한 위험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직 인플레이션을 진화했다고 확신하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지금 중장기적으로 고금리 환경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금리 반등으로 연결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흐름들 자체는 다음 주까지도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향후 전망까지 이어서 말씀드려보면요. 금주에서는 채권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던 내용들이 되돌려지면서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단기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준위원들의 발언은 추가 인상에 대한 의견은 엇갈리겠으나 인하에 대한 기대는 차단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현재 시장금리의 측면에서는 지금 인하 쪽으로 더 많이 쏠려있기 때문에 금리가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남아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시장금리가 대폭 상향 조정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경기가 견조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향후 전망은 전체적으로 하방 쪽으로 치우쳐져 있고요. 게다가 긴축의 효과는 시차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경기 둔화에 대한 압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가 상당히 금리 역전 현상이 이어지면서 은행의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도 이런 흐름과 마찬가지고요. 또한 또다시 또 제2의 SBB 사태가 유발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채권 금리 같은 경우는 상반보다는 하방에 대한 무기가 좀 더 실려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부채 한도는 어떤 시나리오가 나오든지 간에 금리 상승 방향 쪽이고 경제 지표는 이제 집값 좀 더 보고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상 의견 좀 팽팽한 상황에서 중장기 쪽에서는 기준금리가 좀 더 밑으로 갈 수 있다는 부분 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채권 플로우는요, 신한투자증권의 박민영 연구원의 분석을 들어보셨습니다.